전남일보는 역시 정치가 예, 아무래도 총선이 지금 시즌이 다가오니까 예, 민주당 경선 탈락자들이 일단 반발을 하고 있다. 예, 합종연행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총선 민심을 다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하고 같은 사이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베를리너판으로 지금 예, 만들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여론조사 선두다. 저희 월요일 날 출연하시는데. 예, 예. 하여튼 지역의 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치부 취재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그 정치인들 많이 만나고 하실 텐데요. 근데 광주 전남 지역은 항상 민주당 우세여서 여론이 사실상 뭐 다른 여론이 없다. 그러니까 대구, 뭐 TK의 대구 그러면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 이렇게 그 완전히 딱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표심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건 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이제 경선이 조금 치열하다 뿐이지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끝까지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도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탈당해서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로 이동했는데 광주 표심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 호불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평가가 좀 나옵니까? 가장 최근에 진행한 여론조사는 KBC에서 진행한 건데요. 네, 광주 방송. 거기에서 이제 진행한 바로는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20%만 찬성한다,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의 그런 탈당과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표심은 없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광주가 아니죠, 이제 전남 출신이시고 전남도지사. 도지사도 하시고 이제 어쨌든 한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민심을 거스르고 탈당한 거다, 배신자다라는 여론이 좀 강한 편이죠. 그렇군요. 이게 저의 사견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최근에 취재를 하다가 이제 접했던 건 이제 영광 출신이시거든요. 영광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전남 영광에서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탈당에 대하여. 그 이낙연 대표의 탈당 하나만 문제입니까? 탈당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까요? 탈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뭔가 반발이나 이런 비판적인 평가는 받지 않지 않았을까. 탈당만 안 했어도. 탈당 안 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그 탈당의 이유를 광주 시민들은 뭘로 분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시고 불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어쨌든 항상 양당제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여론은 항상 있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아니다라는 여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것도 탈당을 해서 손을 잡는다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하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인데 이 당을 탈당해서 대선 때 이제 경선에 불복해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출신인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당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배신자다. 배신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것처럼 맞죠. 광주에서도 이낙연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상당 기간?
제가 봤을 때, 아니, 예. 저의 네. 사견으로는 예. 아마 힘들지 않으실까. 네. 그 광주 여론이 그 정도. 주로 취재하실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네. 텐데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어디까지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제 광주 출마 이제 기자들끼리도 말을 하고 선배들한테도 많이 듣고 네. 이제 시민분들이나 네. 지역 정가 관계자분들한테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예. 어느 정도까지 말이 나온 상황이냐면 사실 서구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한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광주를 출마를 하게 되면 서구을에 네.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편이다. 서울이 광주에서는 어떤 지역인가요? 양양자 의원 지역구고. 의원 지역구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이유는 네. 양양자 의원의 예, 탈당, 탈당. 때문이었고 예. 사실 좀 현안이 많은 네. 지역구이기도 하죠. 어. 그리고 지금 조금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자들이 네. 다 조금 입지가 있으신 분들이 또 예, 많은 편이어서 예, 예. 조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보통 3인 경선이나 2인 경선을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이제 전략 선거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예. 조금 누가 올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예. 어떻게 저기 대체 어떻게 누가 라고 올까? 이제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이제 아마 서구 갑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광주로 출마를 하신다면 네. 네. 근데 광주로 과연 출마를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낙선이 된다면 네. 네. 정말 정치 인생이 끝이 아닐까라는 음. 말까지도 이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죠. 예. 광주에서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 네. 출마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네. 당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네. 서구을이 지역적 특성이 어떤 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않아요? 그런 네. 곳은 이제 저번 대선 때 네, 이제 네.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곳은 이제 봉선동 쪽이고 거기 예. 이제 동남갑 지역입니다. 동남갑. 예. 예. 서구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체 평균 유권자 수로 보면은 네.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네. 지역구이고 예. 한 평균 이제 유권자 평균 나이로 이제 봤을 때는 40대 예. 초반에서 중반 정도. 어. 네, 그래서 조금 젊은 층이 많이 많은, 사는. 예. 좀 이제 거의 그 금호동, 풍암동 이쪽 라인인데 거기가 네. 이제 주택 개발 예. 지구여가지고 예. 예. 이제 출퇴근이 원활한 곳이어서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지역적 성격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이제 유권자 지역 분포가 이제 그렇게 되는 동네고 그리고 거기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높고, 지역이기도 높은 합니다. 지역이고 네. 그렇지만 아마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점수로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네, 민주당이 특히나 전략기 지역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후보 경쟁력에 따라서는 참패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서구을 같은 경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네. 예전에 이정현 네, 전 네. 대표가 당선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네, 네. 국민의힘 이정현 네, 맞습니다. 네, 네. 대표가 와서 오늘 출마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출마 선언했어요. 네, 서울에서 순천 광양. 네. 순천 광양에 그렇군요.